안녕하세요. 연스타입니다. 오늘은 받은 사람은 있는데 어떻게 받았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일정 연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이제 받게 되면 각 학교에서 시간표가 공개가 되게 됩니다. 예습해 가야 하나요? 혹은 스터디를 해야 하나요? 라는 분들도 있는데 해당 연도마다 과목도 다르고 가르치는 분들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습을 한다고 딱히 나아지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다시 전공책을 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걱정됐거든요. 전공을 다 까먹은 것 같은데 어떡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전공 영역 부분을 다시 보고 가시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보고 가셔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알려주는 그 해당 연수 자료의 내용을 얼마나 잘 외워서 얼마나 잘 시험을 치느냐, 정말 옛날 시험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잘 외워가지고 어떻게 잘 치느냐, 뭐 그런 정도여서 예습도 따로 하실 필요 없고요.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동기들끼리 스터디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동기들끼리 점수가 1등부터 꼴등까지 나오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우리 모두 함께 으쌰으쌰 잘 되자라는 마음으로 스터디를 하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공부를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내 걸 나눠주고 네 걸 받아오는 그런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반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분반별로 분임 토의 같은 것도 하고 모둠 토의도 하고 그 모둠 토의의 내용이 점수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이 모두먼 간의 마음이 나랑 다르다면 또 분란이 일어나서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스터디를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 집에 가서 복습만이라도 철저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들은 과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전공의 경우 개강식을 하고 중동 이슬람 역사와 문화 이해를 통한 수업 리더십 함양 홍미정 교수님 수업이었고요. 극화학습을 통한 공감대 만들기 김창성 교수님,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일본사 수업 설계 김은숙 교수님, 전문 역사의 이해로 손상원 교수님 수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역사교사의 수업 전략과 조선시대사 박평식 교수님, 건국자 논란 지수가 교수님, 삼국유사 김수태 교수님, 그다음에 9월 프랑스 혁명 관련되는 내용으로 김은종 교수님, 미술사를 활용한 한국사 수업 정원호 교수님, 동아시아 영역의 문제와 교육 현장 실제 정하영 교수님, 수채화자 역사 수업 설계 이명희 교수님, 그리고 역사과 수업 자료 수집과 정리 및 활용, 답사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점수를 잘 받을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슬람사 성적을 좀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새로운 수많은 인물들, 이슬람 현대사와 관련되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중동 이슬람 역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희도 학교에서 실제로 이 이슬람사를 많이 가르쳐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이 선생님이 주신 교재 말고 신문 자료 이런 것들도 주셨는데 진짜 이름들이 압둘 아지즈 이븐 사운드, 나자르, 술탄, 등등등 해가지고 처음 듣는 이름들이 되게 많았고 그 이름들을 잘 외우셔서 단답형 문제를 잘 대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들어가자마자 연극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극을 얼마나 잘 하는지가 중요한데 당연히 주인공을 맡으면 점수를 잘 받을 확률이 높겠죠? 대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주인공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역할극 수업을 실제로 교사가 해보는 것이 어떤 느낌을 주고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체험해보고자 교수님께서 해주신 수업인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정 첫날 수업을 듣고 다음날이 연극이었는데 이제 배역 짜고 난 뒤에 이걸 해야 되니까 망토 구하고 가발 구하고 소품 만들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요. 다른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내용들을 잘 보시면 됐었고 그 다음 해에는 프랑스 혁명 교수님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받을 때는 답사 수업이 있었는데 그 다음 해에는 답사 수업이 없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답사가 올해 있을지 없을지 제가 올해 시간표가 아직 안 나와서 확인을 하지는 못했는데 답사가 있다면 답사와 관련되는 내용들은 잘 보셔야 돼요. 답사 갈 때 답사 가는 차 안에서도 공부하셨거든요, 선생님들. 그리고 이 답사가 한 문제 틀리면 점수가 되게 많이 날아가요. 그래서 저도 답사에서 한 문제를 틀려가지고 점수가 되게 많이 날아갔는데 지금은 이 교수님이랑 잘 지내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원래 좋아하는 분야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 교수님을 잘 몰라가지고 좀 많이 틀렸습니다. 근데 교수님을 알고 가는 것도 은근 나름 꿀팁인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속상했던 게 저가 일정 받고 그 다음 해 일정일 때 제가 아는 많은 선배 선생님들이 일정 강사분으로 되게 많이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친분이 있거나 그러면 그분이 좋아하시는 분야나 그분이 좋아하시는 파트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사실 좀 도움이 되거든요. 시험 문제 나올 때 그런 부분 중점으로 내시니까. 근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공 영역은 대부분 동아시아 고대 세계, 동아시아 중세, 중국 현대사, 서양 고대사, 서양 중세사, 제국주의, 이슬람, 조선 전기, 조선 후기, 한국 근현대, 한국 중세사, 그다음 역교론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전공 영역에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교수님이 2시간 동안 압축해서 서양 고대사를 가르치시고 실제로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주시는 그 과제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서 꼼꼼하게 분석을 하시고 꼼꼼하게 암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 좀 도움이 되었다라는 과목의 경우에는 뭐 일본사 정도가 있었는데요. 2시간 수업하고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 나왔으니까 엄청 많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본사 책을 한 번 정도 보시고 가시는 게 좋고 나머지 과목의 경우에는 예습을 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머릿속으로 더 많이 구조화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이제 일정 수업을 들으시면 하실 수 있고 역교론 파트도 조금 뭐 보시고 가시면 어느 정도 아주 약간 도움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선생님이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신 부분 그리고 그 진행하신 부분에 대한 교재 그 교재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먹고 씹고 맛보고 뜯고 즐기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기본 소양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간 시험을 치고 나서 한 실을 놓고 나서 시험을 치는 거라 좀 편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강의를 잘 들으시고 학교 안전이나 교육학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 부분은 제가 다행히 이 파트는 제가 정리를 한 게 있어서 공주대에서 일정을 받으시는 선생님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받으시러 가시는 선생님들 모두 3년 동안 학생들 가르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여름방학을 반납하고 여러분들께서 3주의 그런 힘든 일정 연수를 가지시는 만큼 좋은 성적 얻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성적 잘 받으시고요. 동기분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셔서 즐거운 이야기 많이 하시고 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성적도 100점 맞으셔서 1등 하시고요. 1등 하시면 승진의 꽃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화이팅 하시고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안녕.